지난번 숙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4.4 요 소스에 제 밑에 보면 밑에 숙제 4.4 예제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수행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가 있었고, 또 하나가 로이터 데이터로 추가 실험을 해봐라 가 있었고, 세 번째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해봐라 사이킨런에 있는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먼저 하죠. 앞에 있었던 그 클래시파잉 무비 리뷰가 있었고요. 클래시파잉 뉴스 와이어스가 있었고, 프레딕팅 하우스 프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4장을 들어갔었죠. 여기 보면 그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에 대한 이야기를 4.4장에서 했었습니다. 이거 할 때 앞장에서 있던 3장에서 있었던 영화 리뷰 예측, 이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토픽 분류 예측, 이거는 경제 기사냐 정치 기사냐 뭐 사회 기사냐 뭐 이런 거였고, 주택 가격 회귀,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보고 얼마짜리냐 이거를 예측하는 뭐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나왔던 결과들에 보면 과대적합이 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머신러닝의 근본적인 이슈가 최적화와 일반화 사이의 줄다리기다. 이 얘기는 최적화라고 하는 건 트레인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일반화라고 하면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해서 오차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줄다리기면 트레이드 오프로 어느 적정 수준을 찾아야 그것이 좋은 모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라는 건 적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학습하다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데이터의 손실은 낮을수록 테스트 데이터의 손실도 낮습니다. 이런 거를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문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손실이 낮은 것을 우리는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낮은 게 제일 낮으냐? 그건 모르니까 더 낮은 게 있는지를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 번 반복 학습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일반화 성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다. 일반화 성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부정확해진다. 그래서 그거를 모델이 과대 적합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영어로는 오버피팅이죠. 오버피팅. 그래서 그럼 과대 적합되기 시작한 지점을 딱 멈추면, 학습을 멈추면,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리뷰했었고, 그래서 4.4장에서는 실제로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아까 말했던 제일 낮은 오차가 제일 낮은 그런 것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장이었어요. 네, 밑에 코드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IMDb면은 이 영화 리뷰 DB였나요? 그런 거였고요. IMDb가 뭐지? 네, 있었고, 그 데이터에서 이렇게 로드 데이터를 해서, 이건 리뷰예요. 숙제는 아니고, 벡터라이즈 시퀀스가 있어서 벡터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줬었죠. 원핫 인코딩 말고 한 벡터의 각 그 위치마다 1을 세팅하는, 원핫 인코딩은 하나만 세팅했었는데 여기는 여러 개를 세팅하는, 저는 이제 키워드가 어디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는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벡터로 변환합니다. 아까 IMDb에서 읽었던 거, 로드 데이터 했던 것을 여기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레이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레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부분은 벡터라이즈하고 요걸 써서, 그리고 레이블에 대한 거, 테스트 레이블이나 트레인 레이블은 어레이로 만들어 줬네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험입니다. 과대적합. 네트워크 크기 축소라고 했는데, 과대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크기 주소 축소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대 적합 맞는 방법은 학습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거예요. 학습 파라미터 수라고 하면 층의 개수, 우리가 레이어로 애드 시켰던 층의 개수, 그리고 각 층에 있는 유닛 수, 그 덴스층 넣을 때 그 하나의 은닉층에 16개의 유닛이 들어가냐, 32개가 들어가냐, 뭐 664개가 들어가냐 했던 60 유닛 수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한 것이 이제 학습 파라미터 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용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은 더 많이 요구하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밑에 내려가면 여기에 보면 각 층의 수나 각 층의 유닛 수를 결정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공식이 없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찾아놔야 된다. 우리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해당 그 제일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전에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 리뷰였나요? IMDb가 영화 리뷰였네요. 그죠? 요거에서 그 첫 번째 오리지널 모델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덴스층, 은닉층을 집어넣는데 16개 유닛을 가진, 인풋은 10,000개의 데이터를 집어넣네요. 그리고 하나 더 넣었죠. 은닉층을 16개 유닛을 가진,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로. 요거를 약간 해석해 보면 인풋이 있고요. 인풋을 요 댄스 은닉층을 집어넣는데 은닉층에는 웨이트가 다 있어요. 근데 웨이트가 뭐 초기화될 수도 있고 랜덤화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는 뭐 랜덤하다고 칠게요. 랜덤하다고 쳐야 되는 것 같아요. 랜덤한 웨이트가 있는데 그 웨이트와 인풋을 곱해서 나온 값이 있어요. 그걸 썸하고 그것을 렐루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비선형화된 결과값으로 떨궈집니다. 16개로 떨궈지는 거죠. 16개 떨궈진 거 가지고 다음 층에 들어가요. 16개 인풋을 가지고 다시 또 16개 유닛의 웨이트에 다 곱해져서 그걸 또 다 썸한 다음에 다시 또 렐루를 적용해서 16개의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16개 아웃풋이 다시 밑에 있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한 개의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밑에 거는 은닉층이라고 안 하고 위에 거까지만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개의 은닉층에 16개의 유닛을 갖고 있는 2개의 은닉층을 써서 한 거였고요. 거기에 로스 펑션, 요것을 가지고 제일 낮았을 때 낮은 것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학습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요거는 낮추는 쪽으로 가지만, 낮추면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액큐러시야, 뭐 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매트릭으로 주기도 합니다. 거기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RMS 프로브를 쓰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요. 여기에는 요걸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밑에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리지널 모델은 16개 16개 2개 층이었고요. 스몰러 모델은 6개 6개 2개 층이에요.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fi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f폭을 돌리는 거죠. 배치 사이즈는 512로 해서 돌립니다. 20번 쭉 돌았어요. 우리 딥 로즈 서버에서 돈 겁니다. 스몰러 모델, 아까는 오리지널 모델이었어요. 오리지널 모델의 fit을 돌려서 요거의 결과값을 히스토리 요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써먹으려고. 여기는 이제 스몰러 모델에서도 똑같이 했고요. 그렇게 한 거를 여기는 이제 X축 때문에 F폭이라고 한 걸 레인지로 정해줬고, 아까 히스토리에서 요 벨 로스의 값이 얼마만큼 변했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요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파일 플롯에서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문법만 조금만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찍어보면 오리지널이 플러스고요. 이게 동그라미가 스몰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몰러 모델이 뭐 이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 민 맥스가 크게 이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하지만 오리지널 모델이 더 로스가 작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학습을 할수록 오버피팅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적정한 위치를 찾으면 좋은 모델을 구할 수 있겠죠. 스몰러 모델은 처음에는 작네요. 오차가 더 크네요. 오리지널이 더 작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위한 옵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느냐. 이번엔 비거 모델로 보겠습니다. 비거 모델은 1024 유닛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서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인풋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돌려보고 찍어봤어요. 찍었더니 오리지널 모델은 이렇게 됐고 비거 모델은 이렇게 됐어요. 더 오버피팅이 더 많이 됐죠. 그러니까 그 유닛이 더 많을수록 학습을 더 잘하냐 했더니 일반화는 더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 여기는 오차가 이제 학습이 진행될수록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걸 보여주는데 요 밑에 요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은 비거 모델이 오리지널 모델보다 이게 트레인 데이스타 셋을 봤을 때 여기 트레인 로스, 아까는 밸리데이션 로스를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레인 로스를 보면 오리지널과 비거 모델의 트레인 로스를 보면 진짜 비거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는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무작정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 가중치 규제, 지금은 레이어를 더 추가하거나 혹은 유닛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을 해봤고, 가중치 규제라고 해서 아까 L2 놈이랑 L1 놈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것들을 좀 더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옵션이 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댄스층을 애드할 때 커널 레귤라이저를 집어넣어서 0.001만큼 L2 놈을 적용하면 그랬을 때 뒤에 건 똑같고요. 이걸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이거 봅니다. 똑같이 학습을 시켰고 봤더니 이게 L2 놈을 적용시킨 거예요. 더 안정적으로 나왔죠. 오차가 오버피팅이 더 덜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오리지널 모델이 더 좋긴 했네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반화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학습을 하더라도 적합한 모델을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더 내려가 볼게요. L2 놈에 대해서인데 L1 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얘는 절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결과를 한번 보면 네, 결과를 한번 보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듣고 계시죠? 반응을 몰라가지고. 네. 아무튼 여기 L1 모델 똑같이 하는데 L1 모델에서는 L2라고 했던 걸 L1으로 바꾸기만 했어요. 나머지는 똑같고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L1 모델이 이렇게 됐어요. 더 적네요. 위아래가 더 적네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1, L2 놈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레귤레이션 적용하는. 이거 다 똑같고 이것만 조정해 본 거예요. 그렇게 조정해서 사실은 적합한 걸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쭉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세 개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한번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L1 놈이 제일 낫네요. 나은 놈이네요. L1 놈. 이거 잘못 썼나 봐요. 하나가 L2인데 여기 L2였네요. 지금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죠.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안 나와서 어떡해. 셀 어버브 돌리고 우리 서버가 좋아서 금방 돌 겁니다. 여기까지 금방 내려올 거예요. 안 내려와? 위에서 에러 났나? 이렇게 돌았구나. 내려오고 있다. 어머야. 이거 20번 돌아야 되니까 시간 괜히 돌렸네. 하여튼 어디까지 했지? 전부 다 뿌려본 걸 했었죠. 전부 다 뿌려본 거 해가지고 L2 놈이 제일 좋다는 거 이렇게 봤어요. 요번 케이스는 그랬다는 거고요. 요게 그랬죠. 그 다음에는 드롭아웃 추가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드롭아웃을 어떻게 드롭아웃 추가하냐? 여기 얘기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티시 스리바스타야가
우리가 드랍아웃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설명에서는 이 힌튼 아저씨가 은행에 갔을 때 행원들이 계속 바뀌길래 왜 그런지 물었고 업무를 자주 바꿔줘야 부정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드랍아웃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책과 얘기는 좀 다르네요. 아까 나왔을까요? 아직도 여기까지 안 내려왔네요. 네,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드랍아웃은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리지널과 똑같잖아요. 여기 중간에 드랍아웃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나머지는 똑같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랍아웃을 한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튼 지금 차이점을 보는 거고요. 이런 드랍아웃이라든가 노음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 이제 숙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제는 4.4 예제, 위에서 봤던 예제, 그 오리지널 모델, 뭐 여러 가지 DPT 모델, 드랍 모델도 했고 드랍아웃 모델도 했고 했잖아요. 그거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케라스 레이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모듈이 있습니다. 그거를 임포트 시켜서 그냥 드랍아웃처럼 이렇게 선언해주면 돼요. 선언해주고 나머지 똑같죠? 선언해주면 되고 서머리 해봤더니 이렇게 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즈 이렇게 됐네요.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모델 핏을 돌려봤고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더 오버피팅이 됐네요. 덜 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해 봐라가 숙제여서 여기까지만 했는데 나머지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걸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걸 연구하지 못했어요. 오늘 전무님한테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 데이터로 추가 실험을 해봐라. 로이터 데이터는 로이터라고 하는 우리 3점 몇 장에서 나왔죠? 뉴스와이어 3.5장에서 나왔던 건데요. 요거에 대한 그 코드예요. 앞에서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와서 거기서 갖고 왔고 벡터라이즈 시퀀스 썼고 뭐 훈련 데이터 만들었고 데이터를 앞에 1000개는 밸리데이션으로 뒤에 1000개 뒤쪽에 거는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했었고 오리지널 모델 아까 했던 오리지널 모델은 64개짜리로 2번 넣었던 거예요. 그거를 로이터 데이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본 거죠. 나머지는 똑같고 학습시켰고 비거 모델도 저는 이제 한 번에 다 돌리려고 같이 넣었어요. 비거 모델은 아까 64 2개였는데 32개 층을 2개를 더 넣어봤어요.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고 스몰러 모델은 하나만 넣어봤어요. 줄이진 않고 하나만 넣어봤습니다. 2개 층이 있던 거 하나만. 그리고 드랍아웃은 드랍아웃 넣어봤고요. 지금 인풋이 달라졌잖아요. 인풋 다른 거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배치 노멀라이션도 배치 노멀라이션 넣어봤습니다. 그 모델 해석하고 이제 핏을 돌려서 학습을 시키죠. 이게 총 하나, 둘, 셋, 여러 개를 다 에폭을 돌린 거예요. 길다. 좀 더 내려오면 네. 결과 그래프를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얘가 그 모델인데 어떤 로스였냐면 제가 어떤 로스를 넣었죠? 위에 거 보면 아니 여기를 보면 되죠. 데이터셋을 인풋을 넣었는데 인풋을 여기서 넣은 게 아니죠. 모델 학습을 넣을 때 파셜 X 트레인 데이터를 넣었어요. 트레인 데이터를 넣었어요. 밸리데이션이 아니고 트레인 데이터를 쓰시니까 우리가 오버피팅 됐다는 거를 알 수는 없겠네요. 지금 파셜 데이터 X 트레인, Y 트레인 요걸 넣었으니까 아마 0에 수렴하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지금 보니까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했던 것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시킬 때는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세 개 여러 가지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숙제였고 세 번째 숙제는 사이킨런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해봐라. 보스턴 부동산 데이터로. 그래서 보스턴 하우징에 있던 데이터셋을 갖고 왔고 로드 데이터 했고요. 요거는 그 금액이 너무 평의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이 정규화를 좀 시켰어요. 정규화가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정규 분포 만들 때 Z를 구하는 식. 그 식을 적용해서 테스트 데이터 셋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돌려볼 겁니다. 일단 정규화를 시켰고 모델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로 해서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여기 테스트 데이터고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해서 두 개 층을 집어넣어서 돌려봅니다. 지금 적용해 보는 거죠. 그 리니어 리그레셔너라고 그랬는데 이건 앞에 있었던 거예요. 3점 그 부동산이니까 여기 하우징 프라이스 3.6장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레이어 추가하고 컴파일 시켜서 핏 학습시킨 다음에 이벨리에이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결과를 찍어봤죠. 2.7558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복습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약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더 내려가서 사이킨런을 밑에처럼 사이킨런을 리니어 모델 갖고 와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써보려고 했더니 에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 그 가상 환경에 사이킨런이 없어가지고 에러가 났고 이거 이렇게 빼서 컨트롤 엔터를 딱 치면 알아서 쭉 받습니다. 받아요. 받은 다음에 다시 돌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엔 쓰는 건 더 간단하죠. 아까는 덴스층 레이어 집어넣고 뭐 드랍아웃 시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임포트한 다음에 그것에 핏을 그냥 써요.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타겟 이게 레이블이에요. 이걸 그냥 집어넣어서 하면 레그의 결과가 들어가요. 결과 들어간 것에 레그의 스코어를 보면 이게 R 스퀘어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72%. 72%면은 그냥 뭐 나쁜 수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일단 숙제였던 것 같아서 해봤고 요 값을 요 72%랑 앞에서 봤던 이 2.75358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전문 통해서 코멘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마지막은 그냥 찍어봤어요. 여기 레그에 있는 레그가 이제 모델이 요게 핏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들어갔잖아요. 그 모델에서 프레딕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을 집어넣고 프레딕트를 해봤고 그것이 테스트 타겟에 있는 것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빼서 그 다음에 라운드 처리를 해봤어요. 요건 여기까지가 라운드구나. 하여튼 예상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해서 그것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어요. 뭐 마이너스가 있어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봤고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그렇게 모델의 과대적합, 과소적합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옵션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찍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이킨런에 있는 모델을 이렇게 갖고 와서도 쓸 수가 있다. 딥러닝에서도 회귀식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숙제 리뷰를 마치겠고요.